2017년 1월 마지막 날이고요. 또 설날 지나고 나서 첫째 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2017년 출발하는 막 그 시점에서 이렇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소개하는 그 시간을 갖게 돼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또 평생을 시스템 다이내믹스하고 같이 하시기를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아마도 제가 한 시스템 다이내믹스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30년 동안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항상 그 중심에다 놓고 항상 시스템 다이내믹스 공부하고 또 논문 쓰고 발표하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다시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오고 늘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물론 우리 정창권 교수님도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사랑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러는 이제 사람이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우리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에 이제 우리 국내 학회도 그렇고 해외 학회도 그렇고 가보면은 늘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늘 서로가 잘 압니다. 잘 알고 또 학회에 한번 오면은 오든 분이 안 오든지 뭐 이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가면은 늘 저 사람이 오겠지 하는 사람들은 늘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지난 한 30년 동안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이랬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학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도 많은 학문이 있고 이공계통에도 많은 학문이 있고 방법론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전공이 행정학이란 말이죠. 행정학, 정책학. 또 제가 이제 주로 어떻게 뭐 할까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거는 저는 전자통신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IT 정책을 하면서 이제 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오기 전에 이제 IT 정책도 많이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다양한 학자들을 많이 봤지만은 학자들 중에 어떤 방법론을 이렇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처럼 평생을 학자가 한 학문을 한 방법론을 그렇게 평생을 같이 가는 방법론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통계학이다 하더라도 통계학이 어떤 뭐 타임 시리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바짝 한 2, 3년 바짝 해가지고 논문 쓰고 뭐 하다가 이거 재미없어 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거의 평생을 같이 가고 평생 동안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사랑하는 걸로 봐서는 물론 저도 이제 분명히 그런 게 있고 우리 정창권 교수님도 분명히 그런 게 있지만은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굉장히 아주 심오한 매력이 있는 방법론이고 학문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한번 빠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학문이다라는 거. 그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하여간 우리 여기 많은 이제 그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학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다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전공을 했다가도 이렇게 뭐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그 전공을 가지고 박사 받고선 또 하다가 또 그만두고 딴 거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전공을 가지고선 교수의 자리를 얻었으면서도 또 한 5년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만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거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학문이고 또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또 그만큼 굉장히 매력이 있는 학문이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우리 2017년도 이제 시작하는 요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돼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정창권 교수님이 이제 잡으신 건데
이 융합 방법론으로서의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비전 해가지고 우리가 10시부터 12시까지 벌써 이제 한 1시간 50분 남았는데요. 1시간 50분 동안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또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미션이고 또 정창곤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 소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아무리 못 잡아도 한 2학기,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50분, 2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가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 그거는 조금 무리한 이야기일 것이고, 하지만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한 2가지 정도, 2가지 컨셉.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 뭐냐, 가장 본질이 뭐냐 하는 거고 2가지 정도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선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우리 강의 특강 제목을 융합 방법론으로서의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정창곤 교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처음 생긴 것, 처음 발생한 그 히스토리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알프레드 슬로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를 오랫동안 회장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죠, 미국에서. 근데 이분은 MIT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부가 MIT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회장을 다 마치고 나서 은퇴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MIT 본교에다가 자기가 평생 벌은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은데 MIT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 경험을 갖다가 돈으로만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더 큰 뜻을 이렇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알프레드 슬로안 회장이 MIT 본부에 찾아가 가지고 내가 평생 회장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라는 거대한 회사를 운영을 해봤는데 이 경영학이 현실에 잘 맞지가 않는다. 이 경영학을 현실에 맞는 경영학을 이 MIT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이 슬로안 회장이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MIT에서 어떤 작업을 시작하게 되냐면은 이 경영대학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MBA 스쿨이죠. 경영대학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시키고 본격적인 경영대학원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슬로안 회장이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여요. 자기 전 재산을 MIT에 희사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냐 하면은 이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유명한 경영대학원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1950년대 당시에요. 그 당시에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유명한 경영대학원에서 가리키는 그런 경영학은 안 가르쳤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슬로안 회장이 MIT 본부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MIT 본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이런 데서 가리키는 경영학은 다 뭐냐 하면은 말로 하는 경영학이다 이거예요. 말로 떠드는 경영학.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MIT의 장점이 뭐냐? MIT는 공대가 장점이니까 MIT의 장점인 그 테크닉, 그 공학적인 지식의 백그라운드를 두는 경영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슬로안 회장의 조건이었었어요. 그래서 MIT 본부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MIT 본부에서 경영대학원을 만들고 그 경영대학원 이름을
이 슬로안 회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슬로안 매니지먼트 스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MIT 경영대학원은 지금도 슬로안 스쿨이라고 그냥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슬로안 스쿨이라는 걸 근데 만들어 놨는데 MIT 본부에서. 근데 공학적인 지식의 백그라운드를 둔 경영학을 가르치는 학자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당시에 1950년대 당시에 전부 다 말로만 하는 경영학자들 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MIT 본부에서 어떻게 급하게 미봉책을 마련했냐 하면은 이미 MIT 공대에 들어와 있는 교수들, 그러니까 MIT 공대 교수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우리가 경영대학원을 지금 만들 건데 슬로안 회장 돈을 받아가지고 이 공대 교수로 있다가 이 경영대 교수로 트랜스퍼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월급도 많이 주고 쉬는 시간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라. 그러나 이제 근데 조건은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기본으로 해서 경영학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온 사람이 요 제이 포리스터예요. 제이 포리스터가 MIT 공대 교수로 있다가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평소에 회로 시뮬레이션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을 경영학 쪽에도 접목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오퍼가 와가지고 이 공대 교수로 있다가 슬로안 스쿨 경영대학원 교수로 이제 이적을 해요. 이적을 하면서 제이 포리스터 교수가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회과학, 그러니까 경영학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기술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럴 때 제이 포리스터가 이공계통에서 축적된 기술, 이공계통에서 축적돼서 이제 회로 시뮬레이션하고 전기회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러는 거, 그 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경영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한 3, 4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만들고 강의하고 여기서 발전을 시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본산지는 지금도,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MIT 슬로안 스쿨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본거지가 돼요. 그리고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제 MIT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매년 하는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는 한 번은 MIT가 주최하는 보스턴 쪽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유럽에서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MIT가 아직도 그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창검 교수님이 오늘 특강 제목을 융합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처음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융합 방법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경영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슬로안 회장이 경영대학을 만들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공학적인 백그라운드에 바탕을 둔 경영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공학하고 경영학이 아예 처음부터 접목이 된 것이 바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였었고,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학과 경영학, 그러니까 공학과 사회과학이 접목이 돼서 만들어진 학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다이내믹스 전공자들은 지금도 우리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에 가보시면은 지금도 우리 가보시면은 공학도들도 있고 사회과학도들도 있고, 사회과학도들 중에서도 경영학자도 있고 행정학자도 있고 심지어는 국문학자도 있고, 또 이공계통학자들 중에서도 이 원자력 공학 하시는 분, 또 간호학 하시는 분, 또 환경학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융합 학문으로 시작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굉장히 급속한 발전을 하게 돼요. 1950년대 때 이렇게 포리스터 교수가 MIT 공대에 있다가 경영대학원으로 이적하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학문을 이렇게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1960년대 때부터 한 10년 정도 포리스터 교수가 여러 가지 책을 저술을 하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아주 그 초석을 다져놔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부터는 더 리미츠 투 그로우스, 그 성장의 한계라는 이 유명한 책이 이제 출판이 되면서 환경 이론, 그러니까 환경학, 자원 이론의 그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또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1980년도에는 스텔라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발명이 되면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애플, 그러니까 매cin토시의 전용으로 쓰는 소프트웨어였었죠. 그러다 나중에 윈도우가 나왔지만은, 이 스텔라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하는데, 마치 지금으로 보면은 포트란, 코볼 프로그래밍 하듯이 이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스텔라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그냥 그 그래픽 모델링, 그러니까 아이콘을 찍어가지고 모델링하는 기술이 이제 80년대에 그러니까 발전을 하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것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컴퓨터 모델링을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게 엄청난 기술적인 혁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창건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하는 고등학생들도 와 있지만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도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관심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들어와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적용하고 또 시뮬레이션 모델링까지 할 수 있게끔 되는 기술적인 혁명이 이 50년대 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80년대 때 기술적인 혁명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이 굉장히 쉬워졌고 아주 명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반을 두고선 이제 서서히 1990년대부터는 요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이제 그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90년대 때 이제 피프스 디사이플린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나오고, 저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지식 경영이라는 개념, 또 학습 조직, 러닝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막 여기서 분출이 되면서 세계 각국으로 이제 흩어져 나갔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시스템 사고라는 책은 제가 쓴 책인데, 저거 이제 불행하게도 한국어로 돼가지고 전 세계적인 히트는 못 치고요. 하지만은 이제 저 책이 나올 때쯤 해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영어 책으로도 나오는 것이, 시스템 사고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가지고 또 본격적으로 2000년대부터는 이 교육이 되고 또 확산이 되고, 이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난 한 50년 동안,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발전하고 이제 확산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빠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어떤 형태냐 하면은, 지금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딱 요 형태로 이제 셋업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이제 요 시스템, 여기다 밑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 전통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예요. 전통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건 뭐냐면은, 포리스터가 처음에 만들었던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컴퓨터 모델링을 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막 미래도 예측하고 막 이러는 거. 아주 요거는 굉장히 이제 하드한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다, 어려운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이 바탕이 되어 있고, 근데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컴퓨터 시뮬레이션, 컴퓨터 모델링에 초점을 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너무 어렵다라는 불만이 이제 그동안에 많이 제기되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만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학문이 발전됐냐면은, 여기에서 직관적인 것만 싹 뽑아요. 컴퓨터 모델링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싹 빼버리고, 어려운 거는 빼버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그 심오한 사상, 그 세계관, 관점 이런 것들을 싹 뽑아가지고 쉬운 것만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시스템 사고예요. 시스템 싱킹. 이것이 또 하나의 학문 체계, 또 하나의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관련은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모르더라도 이것만 알아도 이 세상을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방법론이 또 여기서 새로 하나가 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에 가보시면은 대체로 그 논문이 한 100개가 발표가 되면 한 6, 70개는 이쪽에 관련되는 논문이고 한 30개 정도는 이쪽에 관련된 논문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현재 크게 보면 2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니까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초점을 두는 그 방법론이 하나고 그러니까 하드한 방법론이고 또 하나는 아주 직관적인 분석에 초점을 두는 소프트한 방법론. 그걸 이제 시스템 사고라고, 시스템 싱킹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시스템 사고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아주 키 컨셉, 핵심적인 컨셉이 뭐냐? 핵심적인 그 방법론이 뭐냐? 하면은 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옆에 있는 두 가지. 시스템 사고, 시스템 싱킹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피드백 루프예요. 피드백 루프. 피드백 루프라는 게 뭐냐 하는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 루프라는 거는 이제 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 순환, 피드백 고리.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가 시스템 사고의 본질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 루프는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본질이기도 해요. 근데 하여간 일단은 시스템 사고의 본질은 피드백 루프다. 피드백 순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시스템 다이내믹스 사실 이제 이것도 시스템 다이내믹스고 이것도 시스템 다이내믹스인데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얘기하지만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컴퓨터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의 핵심 그거의 키 컨셉이 뭐냐 하면은 요거의 키 컨셉은 스탁과 플로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스탁과 플로우로 분류해서 스탁과 플로우로 생각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모델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컴퓨터 모델링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또 피드백 루프만 정확하게 그 컨셉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시스템 사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의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두 개의 컨셉은 바로 요 피드백 루프하고 스탁 앤 플로우하고 요 두 가지 컨셉만 100% 이해는 아마 어려우실 거고 저것이 대체로 어떤 컨셉이다 하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앞으로 2017년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셔도 되고 정창훈 교수님한테 배우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목표는 이 두 가지 컨셉이 과연 무엇이냐, 두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느냐.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아닌 학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사회과학, 통계학, 경제학 이런 데서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잘 알고 있던 학문들 그런 데서는 전혀 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들이에요. 피드백 루프니 스탁 플로우니 하는 거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저거를 아주 생명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게 어떤 개념이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심지어는 피드백 루프하고 스탁 플로우를 모르면은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그거는 지식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통계 분석을 잘하고 데이터가 많고 그래가지고 가설 검증 뭐 수백 번을 해봤어도
피드백 루프와 스탑 플로우를 모른다. 그러면 그건 지식인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단호하게 저 개념이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유독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만 저걸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학문 분야에서는 이 두 컨셉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매력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저런 걸 갖고 떠드느냐 이렇게도 또 이야기하고 비판도 받고 그런 이제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하셔야 될 거는 이 두 가지 컨셉. 두 가지 컨셉이 도대체 뭐길래 저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본질로서 피드백 루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시스템 다이내믹, 그러니까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의 로고예요. 요 로고가 이야기하는 거는 화살표가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요렇게 갔다가 또 다시 간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영향을 주고 그 B라는 변수가 다시 A라는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 요게 피드백 루프예요. 그러니까 A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준 것이 그것이 다시 자기 자신한테로 되돌아오는 거. 그것이 바로 피드백 루프예요. 이 피드백 루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의 로고가 아예 피드백 루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는 요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의 피드백 루프에 더해 가지고 이 태극기 모양의 그 로고를 갖다가 이제 더 집어넣은 거고, 요거는 이제 MIT 그 슬로안 스쿨에서 그 초등학생들 가리키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 로고 그 아이콘인데, 이 아이콘에서도 결국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결국은 알아야 되는 종착점은 뭐냐 하면은 피드백 루프다 이거. 피드백 루프를 알면은 이 세상을 아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피드백 루프인데, 이 피드백 루프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피드백 루프는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것이 다시 A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 하면은 인과관계의 컨셉이에요. 코절 릴레이션. 그러니까 요것이 원인이고 요것이 결과고, 이 결과였던 변수가 다시 밑에 인과관계에서는 다시 원인이 되고 또 결과가 되고, 요 인과관계가 순환된다는 거, 그러니까 순환되는 그 루프를 발견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라는 것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출발점이에요. 인과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인과관계가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의 핵심이다, 본질이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불교에서 얘기하죠. 근데 그래서 불교라는 학문이 아니죠. 불교라는 것이 그 종교인가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석가모니 그 깨달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벌써 그게 2,500년 전인가요? 3,00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또 통계학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 인과관계가 순환되는 것까지 이해한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 불교에서 얘기하다가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포리스터가 여러 가지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당시에 나왔던 시스템 이론 종합하고 자기의 정교회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론을 또 스스로 성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피드백 루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는 거예요. 피드백 루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근데 이것이 기가 막히게도 이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불교의 석가모니. 근데 하여간 근데 이제 물론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피드백 루프보다는 조금 더 물리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피드백 루프인데요. 피드백 루프가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의 본질인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데 포리스터는 전혀 불교도도 아니고 또 동양 사상도 잘 몰라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접근을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포리스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불교에 또 심취하게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나중에 그걸 또 이제 깨달아가지고 또 동양 사상에 심취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 하면은 히말라야 산에 가서 참선하고 오고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 피드백 루프는 또 기가 막히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음의 피드백 루프가 있고 꼭 동양 사상 같죠, 그죠?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꼭 동양 음양 하면 또 이게 무슨 사상이죠, 동양에? 이 태극도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교 로고 그린 것처럼 마치 주역에서 얘기하는 음양 사상이랑 비슷한 점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하여간 피드백 루프에는 음의 피드백 루프와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영어로는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와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요 두 가지 피드백 루프가 있는데 이 피드백 루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라서 또 요 피드백 루프의 음과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과관계에도 음과 양이 있어요. 요거부터 또 설명을 제가 드려야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요거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인과관계에도 음과 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요게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증가하면 B의 값도 증가한다. 그러면 요거는 양의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코절 릴레이션.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는 순서도 중요해요. 상관관계는 순서가 상관이 없지만 또 A가 B에 영향을 주는데 A의 변화와 B의 변화는 반대 방향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증가하면은 B의 값은 감소한다 하면은 요거는 네거티브 코절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의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데 요 인과관계의 음과 양이 피드백 루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요 발견을 한 것이 인류 역사상, 인류 문명사에서요. 이 발견을 한 것이 1930년대예요. 근데 1930년대, 40년대에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막 틀렸어요. 근데 시스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사이버네틱스 시스템 이런 학회를 하면서 철학자들, 물리학자들, 공학자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컨셉이 어렴풋이 형성이 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계 대전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무기 만들고 이러는 거에 정신없이 막 그 따라다니다가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오면서 이 컨셉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한 10년, 20년 전에 알았는데 포리스터가 이런 걸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서 이 컨셉을 정확하게 정리한 건 1930년대, 40년대예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 전에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그 인과순환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500년 동안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던 것이 다시 이제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게 지으면은 정창곤 교수님이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세게 못 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죠.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A가 B에 영향을 주고 B가 C에 영향을 주고 C가 A에 영향을 줘요. 근데 A가 B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는 플러스고 B가 C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도 플러스고 C가 A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도 플러스예요. 전부 다 양의 인과관계예요. 그러면 이 피드백 루프는 양의 피드백일까요? 음의 피드백일까요? 플러스겠죠, 그죠?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하나가 음으로 바뀌면, 음의 인과관계로 바뀌면, 요거는 양의 그러니까 이 피드백 루프 전체, 피드백 루프 전체를 얘기하는 거냐, 요거 전체. 이 피드백 루프는 양의 피드백일까요? 음의 피드백일까요? 요거에 대해서 1930년대, 40년대 학회에서 학자들이 헷갈렸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저 같은 이제 사회과학자, 그러니까 도시 이해하는 사회과학자가 이제 이런 걸 갖고 처음에 막 발표하고 이랬었는데, 사회과학자들은 수학이 약하잖아요. 숫자 나오면 하여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은 좀 숫자 나오면은 더하기 빼기 정도만 이해하고 곱하기부터는 이해 못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막 수학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전혀 안 하니까 1930 몇 년도 하여간 누가 발표를 했었는데 미국 그러니까 학회에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보단 조금 더 복잡한 건데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뭔가 이 피드백 루프에도 양과 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학자가.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니까 또 상상력은 풍성하니까. 근데 이거를 플러스라고 할까 마이너스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죠? 이거를 플러스라고 써서 논문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왜 플러스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플러스가 2개고 마이너스 1개니까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플러스일 거다라고 이제 사회과학자는 그것까지뿐이 생각 못 하니까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이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엔 공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영 이상한 거예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휴식 시간에 이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내가 따져보니까 너 이거 플러스가 2개라서 플러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휴식 시간에는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불만을 제기한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는데 컨퍼런스 발표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발표한 거 없던 걸로 하자.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없던 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기록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창피해하지 않고 기록에 남겼으면은 피드백 루프 자체에도 이 극성이 있다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 될 텐데 틀린 거 부끄러워가지고 없던 걸로 하자 해가지고 빼버려서 기록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도 이 피드백 룹 자체에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있었지만은 피드백 룹 자체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가 있다는 거를 누가 최초로 생각을 했느냐? 아직도 기록이 없어요. 그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회과학자가 실수했다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두로 전해져 내려올 뿐이지 정확한 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은 하여간 창피해가지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A의 값이 증가해요. 그럼 B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하겠죠. 그죠? B의 값 증가하면 C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요게 증가하니까 이건 음의 인과관계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C의 값은 내려가죠. 그죠? 그럼 C의 값 내려가면 A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C의 값 내려가면은 A의 값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가 그 다음 A에게 다음 시간에 A에게 인과관계로 영향을 주는 것이 A가 증가하면은 자기 자신은 감소하게끔 영향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요거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요 피드백 룹 자체의 그걸 폴레러티라고 그래요. 이 피드백 룹 자체의 극성은 음의 피드백 루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음이다 하면은 한번 보세요. 근데 요게 하여간 묘하게 또 재밌어요. 요번엔 요거를 이제 바꿔보죠.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음의 인과관계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금방 플러스라고 아는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헷갈려요.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지만 A가 증가하면 B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그죠? 플러스니까. B 증가하면 C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죠. 마이너스니까. C가 내려가면 A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인과관계가 음의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C가 내려가면 A의 값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A가 그 다음 A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A가 증가하면 A가 또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의 인과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축약을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 피드백 룹 자체는 양의 피드백 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 룹 자체에도 극성이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요 양의 피드백 루프를 보시면은 이 기업의 예를 들면은 혹은 이제 우리 사람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자금이 많으면은 자본이 많으면은 이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또 이 투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면 그 이익이 증가한 것이 또 자본의 확충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계속 이게 양의 피드백 루프로 돈단 말이죠.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게 구조고 이런 구조 하에서는 어떤 행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자본이든 이익이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의 핵심이 이제 피드백 루프라고 그랬는데 이 피드백 루프가 양의 피드백 루프냐? 그러면 우리는 이 현상을 보지 않더라도 이 현상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시스템을 분석했더니 여기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있다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를 바로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고선
바로 그 시스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음의 피드백 루프를 한번 보죠. 음의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자본이 많으면, 자금이 풍요로우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행을 다니고 놀고 뭐 이러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캐피탈이 증가하면은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면은 자본은 더 줄어들고. 근데 또 이게 묘한 게요. 그래가지고 자본이 막 줄어들어가지고 내 통장의 잔고가 한 1억 있던 것이 막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막 줄어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막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면은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다시 자본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본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본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일을 안 해가지고 다시 자본이 줄어들게 되고 또 자본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다시 자본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돼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분석하다가 보면은 시스템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음의 피드백 루프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적인 비헤이비어,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할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피드백 루프를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피드백 루프만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시스템을 분석해서 피드백 루프가 어떠한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있고 어떠한 음의 피드백 루프가 있느냐 하는 것만 딱 이해를 하면은 바로 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것도 아니에요. 컴퓨터 모델링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단순히 이런 피드백 루프만을 분석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시스템 사고의 핵심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복잡한 그 피드백 루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 혹은 이제 시스템 사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많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에서 그거를 이제 아케타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시스템,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의 전형.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개의 아케타입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20개 정도의 아케타입이 있다. 전형적인 피드백 루프의 그 종류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이제 그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우리 처음 시간에 시스템 다이내믹스 처음 시간에는 양의 피드백 루프와 음의 피드백 루프가 있다는 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스템 사고의 핵심 개념이고, 이 피드백 루프에 음과 양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 우리가 경제학 개론을 들으면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경제학 개론을 들어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이퀘이션도 공부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스템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시장 메커니즘이다 하면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두 개의 피드백 루프를 이해를 해요. 두 개의 피드백 루프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의 피드백 루프가 있는데 그것도 음의 피드백 루프고 가격과 공급의 피드백 루프가 있는데 그것도 음의 피드백 루프다. 이 두 개의 음의 피드백 루프가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은 상당히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우리 달걀 닭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몇백만 마리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계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계란 공급이 내려가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2,000원, 3,000원 하던 것이 2만 원, 3만 원까지 뭐 20만 원까지 계속 올라가느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공급이 내려가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계란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진단 말이에요. 수익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급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계란을 수입해가지고 또 공급하는 사람들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음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게 스탑을 하게 돼요. 또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줄어들죠, 그죠? 옛날에는 김밥에다가 계란을 엄청 넣었었는데 계란 하나도 안 넣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가게 돼요. 계란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 피드백 루프에서도 음의 피드백 루프가 작용을 하면서 계란 가격이 엄청나게 공급이 줄어가지고 엄청나게 계란 가격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단선적인 사고다 이거예요. 이런 음의 피드백 루프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계란 가격 올라가봤자 뭐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리고선 또 이제 그러면 시장이 이제 아주 복잡한 시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들, 그런 시장들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시장도 있어요. 가격이 증가하면은 보통 시장은 수요가 감소하는데 계란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데 어떤 시장은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가 더 증가하는 시장도 있어요. 어떤 시장이 그럴까요? 네? 사치품도 있고 또 사치품, 그러니까 명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증가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더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증가하면은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은 더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런 상품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양의 피드백 루프의 수요가 형성되는 시장이 어디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일주일에 1,000만 원 오른다 하면은 일주일에 1,000만 원 오른다 하면은 뭐 이렇게 많이 올랐냐 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싹 빠지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오른다 그러면 너도 나도 강남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 살려고 다들 그 부동산 가게에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해서 다시 가격이 증가하는 이런 양의 피드백 루프가 적용되는 시장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학자들은 그런 현상을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워하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시스템 사고하는 사람들,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게 음의 피드백이 아니라 양의 피드백 루프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심플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공급 쪽에서도 보면은 가격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증가하면은 그러면 공급이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을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다시 내려갈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아파트 시장은 또 그런 이론이 적용되지가 않는 것이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적어도 뭐 1년, 2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원인이 제공이 됐는데 결과가 발생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타임 딜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또 음의 피드백 루프에 시간 지연이 걸리면은 우리 전형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은 파동이라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현상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전형적인 피드백 루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음의 피드백 루프에 시간 지연이 걸리면 사이클이 나온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20개 정도 혹은 뭐 30개 정도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우리 시스템 사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아케타입만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노트북에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시스템을 분석하더라도 그 시스템의 음의 피드백 루프와 양의 피드백 루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만 딱 이해를 하면은 바로 시스템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학문이 그러니까 방법론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얘기했던 시스템 사고예요. 요거는 시스템 사고는 밑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없는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 하면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피드백 루프만 분석을 해가지고 시스템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막 정치적으로도 막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도 시스템 사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피드백 룹 몇 개 그려놓고 무슨 그 청와대다, 문재인이다, 반기문이다 하는 이런 피드백 룹 몇 개 그려놓고 양의 피드백 루프와 음의 피드백 루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만 우리가 그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그럼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에 어떤 현상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거를 대충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은 대충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스템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파워풀하다가 보니까 이런 방법론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정치하고 정책하는 사람들도 원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원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고 신상품을 언제 출시해야 되고 경쟁자하고 나하고의 피드백 루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뒤로 후퇴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 판도를 보고선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시스템 사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또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기업 컨설팅에서는 시스템 사고가 거의 필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시스템 사고로 분석을 해가지고 기업 전략을 꾸며주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그러니까 이미 그게 한 15년, 한 20년 전부터 그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었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한 쉬었다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죠.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요 조금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 시스템 사고의 핵심인 피드백 루프의 개념은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더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아케타입은 이제 혼자 또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남은 또 한 50분 정도는 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요 스탁 플로우 요거에 대해 저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